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변동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현대 사회의 변동은 이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회 변동의 의미와 그리고 사회 변동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변동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현대 사회가 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자, 현대 사회의 변동 양상과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변동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다. 자,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현대 사회 변동 양상. 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산업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변동 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처음은 산업화예요. 자, 산업화. 자, 산업화의 의미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산업화의 의미. 자, 생산 활동의 분업화 그리고 기계화로 전체 산업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생활 양식이 변화하는 현상. 자, 이것을 산업화라고 합니다. 자, 이 산업화가 무슨 뜻이냐? 자, 일단 생산 활동. 자,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자,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자, 어떻게 만들어내냐? 과거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내가 직접 그렇게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뭘 만들어 볼까? 뭐 자동차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뭐 자동차 만들려면은 뭐 어떤 부품 같은 것도 조립하고 엔진도 조립해서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결합하고 바퀴 조립하고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어떨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바퀴만 끼고 어떤 사람은 엔진만 조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창문만 끼우고 이런 식으로 각각 분업을 하는 거예요. 분업. 자, 분업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업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분업을 하다 보면은 바퀴만 끼우면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퀴 끼우는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활동에 분업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자, 근데 이 분업화와 동시에 뭐가 일어났냐? 자, 기계화도 일어났습니다. 기계화. 자, 기계화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생산 과정이 기계로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우리 컨베이어 벨트 알고 있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딱 놓으면은 이제 거기서 물건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야. 물건이 지나가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가 이렇게 조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계화를 통해서 이제 상품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의 효율성도 증가하고 능률도 증가함으로써 이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를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산 활동이 이제 분업화가 되고 기계화가 됨으로써 이제 전체 우리 사회에서 전체 그 산업 중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기계화 모든 게 다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생활 양식도 변화하는 현상. 자, 이런 것을 산업화라고 합니다. 산업화. 자, 이제 산업화의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
자, 아무래도 일의 능률과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간 대비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분업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계화를 하다 보면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인류가 이제 대량 소비도 가능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량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졌다. 즉, 인류의 생산 소비 능력이 향상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자, 인류가 이제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야. 당연히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풍요롭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기존에는 뭐 하나 이제 만들려면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롭지 못했는데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로 인해서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이제 가능해졌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생활 양식도 많이 변화가 됐겠죠. 그렇죠? 물질적으로 조금 빈곤했을 때와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졌을 때의 생활 양식은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아주 과거에 우리나라 아주 과거에는 이제 조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뭐냐면 오늘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정말 걱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고 일어났을 때 오늘은 어떻게 먹고 지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것처럼 이제 어떤 생활 양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사회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문제점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뭐냐? 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렇게 생산 활동의 분업화가 기계화가 이루어져서 공업이 많아지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 지역이 어디야? 자,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 자, 도시에 그런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공장으로 다 이렇게 떠나겠죠. 그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농촌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없어져요. 점점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고령 인구만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농촌은 점점점 줄어들고요. 도시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럼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어떤 그런 경제적인 수준 그런 것도 격차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연령대, 이제 인구를 구성하는 그런 비율에 따라서도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관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자, 과거에는 이제 산업화 이전에 이제 농경 시대죠. 이제 자급자족하는 어떤 그런 농경 생활을 하는 그런 시절에는 뭔가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동체가 중요했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농사일을 하려면 인구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많이 낳았고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공동체보다는 이제 개인이 더 중요한 이런 가치관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렇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공동체가 중요했는데 지금 크고 나니까 뭔가 공동체보다는 그냥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냥 우리 뭐 이렇게 대가족보다는 이렇게 핵가족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가치관이 혼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자,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빈부격차. 자, 아무래도 이렇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상품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상품이 시장에 그만큼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농어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도시 근로자가 아무래도 더 많이 돈을 벌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화가 이뤄짐에 따라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오염 물질이 많겠죠.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업화가 인류의 어떤 생산 소비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어떤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해 주었지만,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따라오게 되었다. 자, 이것까지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화입니다. 자, 정보화. 자, 정보의 의미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자, 정보의 의미. 자, 정보화. 지식이 중심이 되는 현상을 정보화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이제 과거보다 이제 점점점 더 정보와 지식이 중심이 되는 어떤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많이 아는 게 중요했어. 많이 아는 게. 내가 얼마만큼 박학다식하냐, 얼마나 많은 지식들 알고 있느냐, 자, 이런 게 중요했는데 점점점 이제 뭐가 중요해지고 있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 자, 그런 게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이 더 많이 아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조금만 검색하면은 다 나오거든. 그래서 굳이 내가 알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만을 속속 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자, 그런 이제 정보화 시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참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이렇게 기본이 되어야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보급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럼에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는 그렇게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자,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와 지식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다. 즉 이제 서로 공유도 가능하고 그리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유롭게 하고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뉴스 이런 거에 댓글을 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식 정보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과거에는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공장 이런 것들이 주도를 했는데, 자,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 공장보다는 지식 정보, 자, 지식과 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그런데, 자, 구글 하면은 세계 정말 유명한 그런 대기업이죠. 자, 이런 다국적 기업인데 이렇게 구글과 뭐 이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지식 정보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에 어떤 편리함을 주고 있는 이런 정보화에도 문제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정보 격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보 격차.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산업화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격차들이 있다고 이제 방금 배웠는데, 정보화에도 이제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정보 격차인데, 정보에도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단표적인 예로 우리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이제 우리 학생들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같은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애기들만 해도 유튜브 누를 줄 알더라고. 유튜브 광고 건너뛰기를 애기들이 할 줄 알더라고. 그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어릴수록.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과거에 그런 게 없었고 이제 다시 새로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정보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정보화 기기에 이렇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정보에 대한 어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소유와 접근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제 과거 뉴스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1금융권 은행도 이제 우리 그 고객들의 어떤 그런 개인 정보를 중국에다가 이렇게 유출됐다. 중국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선생님도 어디서 그렇게 정보가 유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데 선생님도 모르는 번호가 이렇게 전화 온 적이 한 세 번인가 있어요. 010으로 시작되는 그런 번호가 있는데 내가 저장을 안 했나 하고 이렇게 받았더니 무슨 지검 검사래, 인천지검 검사라 그랬나 검사래. 근데 내 명의로 된 지금 박강민 씨 맞으시죠? 이러면서 선생님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있는데 그 대포 통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쭉 설명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알고 있었지. 이게 그 피싱이구나. 그게 그래서 이제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됐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뭐 아닙니다 이러고 끊고 말았는데 이 정도로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이버 범죄 문제가 있는데, 자, 사이버 범죄. 자, 사이버 범죄.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뭐, 악플 문제. 악플. 악플 때문에 이제 모 연예인은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익명성을 이제, 앞으로 두고, 이제 그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이제 악플을 다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적 재산권 침해.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런 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조금 덜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지적 재산권도 재산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뭐 수행평가를 하거나 뭐 무슨 글을 쓸 때 어느 뭐 사이트에서 그거를 뭐 복사 붙여넣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적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출처를 적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버 범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 수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정보화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자, 세계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대충은 의미를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의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세계의 여러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계가 이제 점점 하나가 되고 있는 현상. 자, 이거를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화의 흐름에 이제 지금 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자,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고 있다, 기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 그 미국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수출 대금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국가 간 어떤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다양한 상품과 어떤 기술, 자본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상품이 이동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품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걸 뭐라 부르죠?
수출이라고 하고요. 다른 나라 상품이 우리나라로 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고요. 이렇게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자, 기술도 이동을 합니다. 기술. 자, 우리나라 기술을 외국이 사가기도 하고요. 외국의 기술을 우리나라가 사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술도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 자본. 자, 자본이 뭐예요? 그렇죠. 돈이죠, 돈. 자, 돈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돈이 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 자, 외국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 활발한 문화 교류가 있습니다. 자,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뮤지컬 같은 것도 이제 외국에 오리지널 팀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개봉하는 어떤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오고 있고 외국에서 발간하는 책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에 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출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활발한 문화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문제점은 자, 지역의 고유 문화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 문화가 있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 자, 우리나라도 영화관 이런 스크린을 보면 요즘에는 좀 영화관을 못 가서 그렇지만 할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다 그렇게 잠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벤져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어벤져스 이런 거 하나 개봉하면은 우리나라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몸을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문화들도 다 어벤져스예요. 뭐 텀블러도 다 뭐 이렇게 아이언맨 그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가방이니 신발이니 이런 것도 다 아이언맨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정서, 이런 고유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외국 문화 들어오면서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굉장히 서구화돼 있죠. 우리나라. 자, 그리고 다음 문제점은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데, 근데 수출과 수입이 이제 공평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게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이제 존재하는데, 강대국과 약소국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강대국이 훨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활동인데 자, 활동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고요. 자, 배운 내용 점검하기. 자,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